반갑습니다. 정치 유튜브계 아들 김영인입니다. 이 국외 뉴스가 너무 센 게 하나가 터졌죠.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 미국 의회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의회에서 영상이 틀어지고 FBI가 움직일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뉴스를 조금 이렇게 관심을 살짝 멀리 하셨는데 말이죠. 이 국외 뉴스보다 국내 뉴스가 더욱 처참하고 심각합니다. 저가 만일에 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이런 꼬라지를 보면요, 그냥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가고 있는 길은 뭘까? 저는 외교 자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인물들 쭉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황당한 사람은 요 사람도 한 사람 보이고, 요 안교백도 보이고, 전재수도 보이고, 이 전재수 카드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공약하겠다라는 것이고, 멋이 좀 황당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재명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는 걸 보면 한미 동맹 자체를 흔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인사들 각 부처에 이 장들을 들이는 걸 보면요, 그냥 대놓고 배째라, 대놓고 친중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몇 사람만 좀 집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방장관이다라고 논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군하고 뭔 상관이 없습니다. 철학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방위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보통 육사 출신이었고 군의 이 생리를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휘체계가 사실 군과 검사가 이 기수로서 지휘체계가 정말 뭐 군대 문화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상명하복 정확하거든요. 근데 방위 출신입니다. 군 내부에 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뭘 시키면 이게 오다가 떨어지면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되는데요. 자, 외교부 장관이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요, 미국 우선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반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통일부 장관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던 이분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한 뭐 일주일 넘게 김정은이 문 앞에서 빌빌거리다가 들어오라우 내래 들어오라우 이 말 한마디에 들어가지고 사진 한 방 박아온 사람입니다. 대놓고 친북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골 때리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죠.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라인, 안보 라인, 그리고 경제 라인 전부 다 외교 라인 같은 경우는 반미, 그 다음에 안보 라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친중, 경제 라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친북입니다.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가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 더 이상 동맹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와 함께 70년의 우정 알겠는데 우리 우정 여기까지 그만,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이라면 이런 나라에 이런 대통령에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선 탄핵 전국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11월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탄핵 전국으로 시끄러울 때, 그때 트럼프가 이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뷰티풀 한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이 관계 개선에 이 청신호가 켜졌고요. 근데 이재명이가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퍼즐로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후에는 사실 쪽팔린 만큼 처참한 지금 외교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사들이 이런 난리 발광이면요,
손절합니다. 우리 우정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요, 정말 골 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자발적 노예의 나라라고 합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관계 설정을요, 이 프렌드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우리가 자발적인 노예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반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반미. 이런 사람이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온다라는 건 대한민국에 상당히 위험 신호가 켜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조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청문회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김민석 본 결과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투력은 바닥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죠. 이 조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를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이 미국부터 접근하는 외교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근데 이게 바보 같은 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의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이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가 결정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면 미국 대통령과 어떻게 통화를 하느냐. 이게 이 국정 운영에서 이제 쉬운 길로 가느냐 아니면 꽃길이 열리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는 것을 사실상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정을 받는다? 사실상 이게 자랑,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사인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처럼 당선되고 3일, 4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자작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뭐라고 하냐면 미국하고 먼저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고 이거 그냥 좋은 사인은 아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노예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한미 협상과 재외동포의 삶과 이 외교라는 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입금에 있어서 가장 큰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이 생태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자연 석유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키워가는 건 뭐냐면 수출에 의존하는 거죠. 수출은 어떻게 갑니까? 그냥 물건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죠. 외교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 그 외교력으로서 수주를 따오고 그렇게 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국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간섭할 필요 없다. 이 나라는 그냥 여권 이런 업무만 하고 외교 라인하고는 그냥 단절시키고 이 나라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으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교 라인만큼이라도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려서 사람을 꽂아놔야 되는데 대놓고 반미하는 사람을 꽂아놨다라는 건 대한민국에 아마 공석국이 될 겁니다. 문재인 때도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사를요 18개월 동안 공석을 뒀습니다. 공석국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랑 쿠바랑 미국에 의해서 대사가 파견이 안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길을 간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1월에 이제 2기 시작하자마자 4월에 미국에 일본에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반미하는 사람을 꽂아놨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갈 길이 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참담한 인사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뚜둥. 이 정동영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김정일이죠. 자, 이 김정일이가 정동영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버티다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내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사진 한 방 찍은 겁니다. 이 정동영이가 있을 때 대한민국의 돈이 아주 많이 북한으로 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반대했죠. 김정일 찬양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통일부 장관 했었습니다. 이때 일주일 넘게 대기하면서 굴욕적인 면담, 이게 굴욕적인 면담을 성사시킨 겁니다. 이 쪼는 맛, 밀당에서 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을 맡겠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내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13조를 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재난지원금 쏟아낸다. 그런데 이 13조는 미래 세대에게 빚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가 들어왔다라는 건 또다시 빚을 내서라도 북한에 돈을 퍼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대놓고 안 퍼주겠죠.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꼭꼭 USB에 담아서 또 문재인 시즌2로 도보다리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앉았다라는 거죠. 대놓고 김정일이 찬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 다음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의미는 좋습니다. 첫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하고 뭐 뜻을 잘 파악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쪽 편만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 노조 편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고용부잖아요. 고용을 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회사죠, 회사. 회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 자체를 굉장히 이해를 잘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경영자 입장과 노동자 입장 사이에서 굉장한 이제 신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노조위원장을 넣었다라는 건 기업 죽이기입니다. 생떼 쓰겠죠. 기업에다 돈 내놔라 뭐 해라. 기업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좀 잠시 끊어보면요. 좌파와 우파의 뇌 구조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책 집행 능력이 뛰어난 쪽이 이제 우파 5배 정도 가량 계획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뇌 구조가 차이가 난다라고 된 것도 아니지만 뭐 뇌 구조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차이가 난다는 건 없지만 이 뇌 구조를 파악하면서 정치 성향이 갈린다. 사고를 더 잘하는 쪽이 우파 쪽이다라는 것은 이제 실험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을 막 공격하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뭐라고 하냐. 기업이 그러니까 뭐 1분기, 2분기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그것을 노동자와 쉐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N땅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를 봤어요. 노동자 입장에 서 있는 분들과 아니 그 세금 내냐고. 기업이 세금 내는데 그럼 노동자가 함께 그 세금을 부담하겠냐고. 안 한대요. 할 이유가 없대요. 자, 그러면 그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이 유지비,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거 월급에서 쉐어할 마음 있냐? 없대요. 그리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제품 생산을 여러 번 거치면서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생산직 입장에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냐? 그것도 없대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나눌 수도 없다. 리스크. 이 회사가 지금 어려워졌어. 경기 침체로 어려워져서 순이익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이익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은 챙겨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이 줄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같이 이 마이너스 구간에 대해서 쉐어를 해서 넣을 거냐? 그것도 안 된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노동 계층이다라는 거죠. 생산직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거는 정확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겠다. 리스크는 회사가 떠안고, 이익은 나눠야 된다라는 이런 악랄한 생각을 하는 쪽이다라는 거죠. 저는 악랄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조 편향적으로 기업 죽이기에 나서겠죠. 이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말이죠.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요 부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12년에 민노총 통일 교과서에서 발간한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한의 3대 세습과 핵개발을 옹호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누구? 김일성의 아들 누구? 김정일이. 김정일이 다음에 누구? 김정은이. 핵님 제끼고 핵님 독설하고 들어앉은 게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씨 셋을 김정일이 다음에 김일성이 다음에 김정일이도 좋고 김정일이 다음에 김정은이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보유한 과정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다. 골 때리는 소리하고 자빠졌죠. 이런 사람이 지금 노동부 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놓고 주사파와 대놓고 민노총 인사를 포진했다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와 미군의 병력을 이재명 정권과 함께 그러니까 친북, 반미 인사들이 통제하겠다라고 한다라고면 미국이 과연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우리 우정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한미동맹은 지금요 정권의 인사 코드 이것 때문에 정치적 실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뭐 실용 외교, 자주 외교, 균형 외교, 평화 외교 정작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인사가 말이죠. 대한민국의 안보에 줄을 끊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대단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무능한 국민의힘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6.25 때 그때만큼 처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이재명을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